그럼 1번이 2번한테 팔고 그죠? 2의 1입니다. 이제 지금 2의 1이 전체가 지금 그 실선이 그어져서 말소된 겁니다. 나중에 환매를 해간 겁니다. 권리자를 안에 환매 대금, 환매 갈 때 대금이 그 3천만 원, 계약 비용 이거는 매매 비용입니다. 5만 원. 그다음 환매 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매권자 윤춘실이가 누구냐 하면 매도인. 아까 매도인이었잖아요. 그럼 자 1번이 2번한테 매매했고요. 이건 환매해 가려고 2의 1이 환매 특약, 거기 이제 원인 안에 특약이라고 써졌는데 환매해 가기로 특약을 했는데 방금 시작할 때 제가 민법에서 이거 배웁니다만은 실제로 그죠? 매매는 하는데 환매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고 저도 본 적이 없고 뭐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만 본 거고 실제 매매하고 환매해 가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나 민법에 이렇게 환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에 보세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이전 거기 원인 안에 환매라고 써졌지만 여러분은 그 환매권 행사 윤춘실이가 있죠. 아까 매도인 윤춘실이가 환매권을 이제 행사해 간 거예요. 환매권 행사. 그러면 이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3번으로 이전받아가고 4번에 보면 2의 1 아까 부기등기로 돼 있던 환매권 말소 거기가 2의 1을 말소한 겁니다. 우측에 접수란에 그 접수란의 빈칸에 거기다가 등기관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직권. 이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2의 1을. 아까 2의 1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등기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는 민법이에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민법 시험에 환매 요게 작년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자주 안 나오는데 뭐 매매는 문제가 뭐 한두 문제는 꼭 나오죠. 근데 그 매매 안에 환매가 그죠?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민법 시험에 우리는 요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 2의 1이 부기등기고 또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2의 1 밑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2의 1 밑에다가 2의 1에 1 쓰시고 2의 1에 1 요게 환매권 이전 있죠. 이전 2의 1이 이전되면 요거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 부기등기 할 때 들어보세요. 2의 1 환매권이 이전되면 2의 1에 1인데 이게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 한 겁니다. 역으로 물었죠. 우리 시험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하는 게 환매권이 뭐돼 갔을 때 이전. 요게 2의 1에 1입니다. 요런 거 하고요. 또 나중에 그 4번 아까 4번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3번으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면 2의 1 이제 환매해 갔으니까 2의 1은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2의 1을.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고 환매 자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등기 시험에 환매 자체를 물었던 건 없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제 부기등기 한다는 거 하고 직권 말소 요런 거를 봐두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신탁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탁 보세요. 신탁이 뭐냐? 여러분 그 맨 앞에 의에 신탁 설정자 써졌지만 위탁자가 신탁을 하는 사람이고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이 신탁 받아가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그죠? 신탁을 하는데 요 신탁이 무슨 말이냐? 부동산을 맡겨서 신탁이라는 이 말이 그죠? 관리 등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자, 등기부 보십시오. 지금은 320 넘겨서 5페이지 참 325페이지 맨 위에 그 갑구 거기 등기부 보시면 자
자,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원인은 신탁이라고 써졌고요. 그렇다면 그 1번에 있는 허양숙, 요 허양숙이가 위탁자라 그래요. 위탁자. 신탁자를 안 하고요. 위탁자고 2번에 있는 요 수탁자 써졌죠, 여러분. 수탁자,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신탁을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보충 설명합니다. 이렇게 신탁을 했고요. 거기 밑에 그 신탁 수탁자 그 밑에 그 줄 그어 가지고 신탁 등기 써놓고요. 신탁 원부 제 7호라고 써졌는데 신탁 원부는 신탁 등기할 때 요 신탁 원부가 작성되는데 신탁의 내용 왜 원부를 요 7호 나중에 여러분 실무적으로 신탁 원부고 7호에 있는 신탁 원부 이거 등본 떼달라면 이거 떼줍니다. 왜 떼보는지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게 신탁 원부 7호에 편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탁을 왜 하느냐? 이건 이제 자주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실무에 가면 위탁자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토지 같으면요, 이건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조합한테 넘어갔으니까요. 토지를 설명만 들으십시오. 토지를 신탁을 하는데요. 땅을 어떤 경우냐? 대부분요. 건축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그죠? 근데 땅만 갖고 있지 건물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땅 거지. 여러분은 무슨 거지? 여러분은 집 거지.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거의 한 95%가 집 거지입니다. 그죠? 집만 갖고 있지. 뭐 사는 거는 거지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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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집도요. 저 늘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에 서울에 갖고 있어요. 그죠? 요즘 뭐 여러분 우리 학개론에서 말하는 수도권을 서울을 규제하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울을 쥐어 짜니까 풍선이 다른 데서 막 티 나온다. 그죠? 그죠? 수용성이죠. 참 수용성. 수원, 성남, 용인이 지금 수원, 용인, 성남이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여러분 저도 뭐 계속 부동산 관련 뉴스 보지만 수원이에요, 여러분. 수원 그 이제 우리 지금 신도시 동탄 그다음에 옛날 그 만들어진 그 영통 삼성전자 있는 영통 옛날 그 수원 구도시는 뭐 옛날 도시고 울산 같으면 신도시 거기가 여러분 지난주에 뭐 일주일 만에 2억 올랐다. 일주일 만에. 그게 이제 거래가가 신고 들어온 거 있죠, 여러분. 신고 들어온 거래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조사가 아니고 실제 신고 들어온 게 7억에 거래되다가 지난주에 9억에 신고 들어왔다. 9억에 신고 들어왔다. 실거래가 신고가. 그게 실물 경제입니다. 정부 발표하는 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좀 그래도 뭐 숫자가 맞지만은 중국 중국 발표하는 그게 뭐 허위다. 그죠? 더 많다. 근데 우리도 지금 더 많죠. 물론 뭐 어제 뭐 70명, 오늘 50명 지금 뭐 어제 70명, 오늘 50명. 바로 뭐 세계 중국 다음으로 2위를 따는 한국은 그런 거는 잘해요. 바로 2위로 올라갔다. 2위로. 여러분. 그죠? 예. 이제 1위 달라간다. 중국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실거래가가. 수원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영통 쪽에, 동탄 쪽에, 용인, 성남. 서울을 주어 짜니까 이쪽이 지금 오르고 있다, 여러분. 이쪽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여러분 우리 그 지금 중개업자들 제가 그 지금 갖고 있는 뭐 카페 아니면 그 우리 그 카톡방 이게 그 부동산 직거래 신고방 무슨 그 부동산 업자들 신고방이 있어요. 거기서 뜬 겁니다.
실거래가 가지고 이게 들어온 게 실제 실물 경제입니다. 이거는 실물 경제. 그러면 서울을 주어 짜니까 여기서 지금 오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집도였죠. 그럼 집도 이런 집을 갖고 있어야 되지, 거지라도. 그죠? 울산에 이런 집은 상거지다, 여러분. 그죠? 그냥 거지도 아니고 상거지다, 여러분. 그래서 땅 거지인데, 아니 실제 여러분 돌아다니면 이 우리 학원 부근에도 요 뭐 뒤에 뒷동네 요 다음 골목에 들어가면 땅은 여러분 뭐 100평, 200평, 10억, 20억. 땅은 10억짜리 땅을 나대지 있죠, 나대지. 10억짜리 땅 갖고 있는데 땅만 10억짜리 갖고 있지, 여러분.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고. 아, 그러면 10억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돈으로 현금화해가지고 10억 쓰면 되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이제 10억 이거 다 써버리면 이제 여러분 그 안 되니까. 그래서 땅을 갖고 땅 이거 오르는 땅값이 또 그죠, 오르니까 그나마 뭐 울산보다는 수도권에 있으면, 그죠. 이분 요즘 그 우리 다니다 보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 땅이 대부분이 그죠, 요지입니다, 요지. 주유소가 뭐 저 뒷골목에 있는 거 없잖아요. 전부 이 큰 도로 아니면 저 사거리 옆에 가만히 다녀보면 주유소 땅들이 대부분 요지예요, 요지. 땅도 커요. 200평, 300평. 큰 거는 막 500평도 됩니다. 근데 이 주유소가 요즘 안 돼요, 장사가. 기름 팔아가지고는 1리터에 1,500원 팔아가지고는 그거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뭐 이거 속인다면서요, 총 쏠 때. 예? 리터. 알바도 그거 알고 있더만은요. 이거 쏘다가 리터 속이고. 근데 하도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요즘 좀 좋아졌는데. 근데 제 친구도 좀 대구 쪽에, 대구 반야울 쪽에 주유소 하고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장사 안 돼요, 여러분, 주유소가. 그 큰 자기 땅 10억짜리 땅에 주유소 안 하고요. 주유소 안 하고 큰 마트 지으면, 마트 같은 거 있죠. 무슨 큰 마트 지으면 그게 더 나아요, 장사가. 근데 왜 갖고 있냐? 땅값이 오르니까요. 땅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땅값이. 이 재미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자,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신탁을 합니다, 건축업자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니면서 보는 게, 큰 우리 이제 건축 표지판 아니면 사업 이제 우리 사업하는 데 보면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이제 신탁회사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신탁을 받은 이제 업자가,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그 이제 무슨 사업 시행자 이렇게 적어놔요. 시행자인데 무슨 KB 계열에도 여러분 KB 토지 신탁 주식회사 회사 이름이 KB 토지 신탁이에요. 아니면은 무슨 이제 우리 뭐 국가기관도 있는데 KB 토지 신탁, 그다음에 시공사 무슨 뭐 현대건설 그럴까요? 현대건설 주식회사. 그놓고 이제 밑에 뭐 설계자 보셨죠? 설계자, 감리자 뭐 이렇게 쭉 적어 놓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시행사가 저 토지를, 이 땅 여기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가를 짓던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그러면 시행사가 저 토지를 신탁을 받아가지고 시공사 무슨 건설 선정해가지고 요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토지 신탁이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요, 허양수기가요, 일본에 허양수기가 위탁자 그랬지만, 제가 이 재건축 있죠, 아까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고.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시면 아파트 새로 있죠,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들어보세요. 다 압니다, 이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조합이 만들어지죠. 그건 다 아시죠?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조합원들이 내 집, 여러분 같으면 내 집과 땅하고 집을 이 조합에다가 다 넘겨줘야 돼요. 조합에 넘겨주면 그 넘겨줄 때 원인이 신탁입니다. 신탁. 그럼 이제 조합이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시공사, 시행회사, 시공사 무슨 건설 이걸 선정합니다. 이 선정 과정에서 여기부터 이제 비리가 조합 설립할 때부터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99%가 구속된다. 99%가 구속된다. 99%가 구속돼도 조합장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 하려고 한다. 대통령 99%가 구속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그죠? 이번 주 또 구속됐잖아요. 명박이 이제 들어갔잖아. 또 재수감 됐잖아요. 2심에서 17년 받고 그죠? 그 전에 그 다음에 했던 사람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예? 박 여사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럼 대통령 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죠? 하고 나면 다 구속인데. 그죠?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둘이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죽어붙다. 그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 죽었고 영삼이도 죽고 노무현 대통령 구속되려니까 죽어붙고 죽거나 구속되거나. 예. 아니 이명박 그 동부구치소 있죠. 서울에 그 광진구 그 성동구 왕십리 동부구치소 한 가보세요, 여러분. 그 텔레비 나왔죠. 구속될 때 보면 저 처음에 갔어요. 서울 동부구치소가 왕십리 있는데 아파트처럼 지어져 있다니까요. 동부 제일 잘 지었어요. 아파트처럼 나 처음에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저기 아파트를 왜 저렇게 잘 지었지 보니까 동부구치소 써놨더라고. 그 아파트형으로 지었어요. 원룸식으로. 예. 동부구치소가 여가 지금 그제입니까? 이명박 구속되는데 자기 형도 요즘 구속돼 있잖아요. 이상덕이. 저거 형은 뇌물죄로 그전에 구속돼 있고 또 어제 이제 동생이 들어가면서 형님 저 또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참 슬픈 나라입니다. 근데 이 현대건설에서요, 이 여기 울산도요, 울산도 조금 사업성이 된다 그러면요, 건설 회사들이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지금 지난주 또 나온 게 한남동에 서울 한남동 일대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정해가지고 5구역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죠? 지금 들어가는데 한남동에 재개발 그 한남동 요지거든요. 강북 중에는 지금 강북이지만 한남동이 옛날에 한남동 그러면요, 여러분 그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건희 집도 지금 제일 비싼 거 있죠.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 공시가 1위가 이건희 집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거. 그게 200 몇십억 발표됐잖아요. 공시가로. 그 한남동에 있어요. 한남동에. 근데 한남동 재개발 하는데 시공사 선정 받으려고요, 조합원들한테 로비를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온 게 어떤 조합원 한 사람이 그 시공사 직원이 와서 무슨 건설 직원이 와, 그게 그 무슨 건설인데 와서 봉투를 한 개 주고 가서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금방 챙길 거 아니에요. 겁이 나서 이걸 그 경찰에 가서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막 300, 500 막 뿌립니다. 조합원들한테. 왜? 시공사 선정 받으려고. 나중에 조합 투표할 때 여러 건설회사가 이제 들어오죠. 입찰이 들어오면 조합원들이 이제 투표하거든요. 그럼 1인당 300, 500 뿌려가지고 그걸 어디서 다 빼먹냐? 내한테 빼먹는 거예요. 분양가를 높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300만 원 준 게 그냥 공돈이 아니에요. 다 분양가 높게 해가지고 다 다시 내한테 빼먹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그게. 예. 그냥 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겁이 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 갖다 주지 나머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장한테, 우리 조합원한테 300 주지 조합장한테는 3억씩 30억씩 어떤 데는 막 뿌린단 말이에요. 조합장한테. 그래서 이 로비가 심합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근데 이제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이걸 다 넘겨줍니다. 그럼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 이제 재건축 되면 다시 뭐 해줍니까? 분양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 허양숙 이름으로
다시 등기해 주잖아요. 이제 나중에 다시 분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게 신탁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빌딩, 여러분 이제 빌딩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연예인들 중에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 뭐 돈 많은 연예인, 또 운동선수, 돈 많이 번 운동선수, 서장훈이도 그 앞전에 48억인가 여러분, 서장훈이 농구하던 텔레비도 요즘 나오죠. 48억에 경매된 게 그 서초동에 있는 빌딩, 그게 250억 가까이 갔다. 한 8배 올랐다. 뭐 자기 농구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친구 20몇 살부터 뭐 40 다 될 때까지 했으니까 농구를. 그래서 20년 여러분 농구 선수로 뛰어도 실제 지 손에 들어온 거는 이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250억 됐다 지금. 여기서 또 세 받은 거가 또 한 채 더 샀죠. 그건 저쪽 어디 홍대 쪽인데 또 거기도 한 20억 샀는데 그것도 올라가지고 그것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두 채 갖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규모가 작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서울에 가면 우리 학원처럼 뭐 9층 10층 이런 빌딩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요, 직접 관리하면 임차인들하고도 부딪히고 또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건물의 임대 관리를, 그래서 이걸 신탁을 해가지고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해 줍니다. 임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한 달에 얼마씩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신탁 관리해 주는 거.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위탁 관리 있잖아요. 주택 관리 업자한테 위탁 관리하면 일정한 수수료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소장 배치하고 전부 용역 줘가지고 아파트 관리해 주듯이 신탁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신탁회사가 임대해 주고 공실 생기면 또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중개하실 때 가끔 이제 우리가 묻는 게 저기 동구, 앞전에 또 한번 나온 게 동구 쪽에, 우리 울산 동구 쪽에 신탁이 된 그 건물인데, 신탁이 된 건물이 임대를 내놨다. 그죠 여러분? 중개를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위탁자, 요 빌딩 주인, 아까 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자하고 그 임대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 계약서를 쓸 때 위탁자,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 수탁자가 형식상 소유자니까. 그래서 중개하실 때 요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위탁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위임장 이거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 갖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수탁자들이 계약서 쓸 때 위탁자 동의서나 위임장 갖고 다녀요. 자기들이 요거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신탁 등기고 밑에 아까 신탁 원부 7호에 있는 요 신탁 원부를 등본 떼달라면 떼줘요. 이걸 신탁 원부 떼가지고 보세요. 신탁 원부 이거 등기부처럼 이거 떼줍니다. 등기소에서 떼줘요. 이걸 떼가지고 전산화돼 있으면요, 전산으로 뗍니다. 인터넷으로 떼가지고 신탁이 돼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 신탁이 뭐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서 관리 임대한다고 그것만 설명하고, 신탁 원부를 또 계약서 뒤에 붙입니다. 법적으로 요걸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하실 때, 임대할 때, 임대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가끔 업자들이, 중개업자들이 물어요. 신탁된 거 어떻게 임대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요렇게 설명합니다. 동의서나 위임장 붙이고 신탁 원부 이거 떼가지고 설명, 신탁됐다는 것만, 신탁이 돼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계약서 뒤에다가 붙입니다. 세법에도 요거 나오죠 여러분. 세법 시간에 신탁이 돼 있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물으면, 시험에, 세법 시험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지만
형식상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그래서 이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예요. 수탁자. 세법 시험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오늘은요, 요 신탁이 나중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 왜 이걸 다 빼느냐? 이걸 정리를 제가 지금 오늘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도 페이지가 그죠?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300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인데 이게 거의 한 30여 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딱 공부 수업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거 다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읽으라면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개념만 지금 첫 타임에는 신탁 등기가 뭐다 요것만 파악하고 계시고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제가 다 압축해 드립니다. 여러분 줄여 드립니다. 확 줄여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326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 자, 지상권부터 들어갑니다. 의의는요, 거기 써졌죠. 맨 앞에 민법 끝에 의의 끝에 민법 279조에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고 민법 시간에 용익 토지를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무슨 물건이라 그럽니다. 용익 물건이다 그렇게 말하죠. 넘겨보시면 328페이지에 지상권 등기하는 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1번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1에 1번 지상권이 뭐 됐습니다. 이전. 자, 요 등기부 보면서 설명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상권 그러면요 이거는 그림은 늘 똑같이 그리니까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데 토지 소유자로 나오기도 하고 지상권 설정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 2월에 첫 타임에 요렇게 그죠?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요런 거부터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자 땅을 빌리는 사람이죠. 그죠? 지상권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한 날짜는요. 1번에 보세요. 여러분 1번에 원인란에 등기 원인란에 2019년 2월 3일 날 설정 계약 무슨 설정 계약이냐 앞에 등기 목적이 있는 지상권 설정 써졌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민법적으로 말하면 접수 1번 접수란에 2019년 2월 4일 날 7333호로 뭐 했습니다. 등기했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죠. 등기 문제는 등기 이야기는 민법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뭐를 해야 지상권 취득이 됩니다. 뭐를 해야 되죠? 등기. 민법 18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계약도 있지만 앞 시간까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계약만 하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아직 지상권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있죠. 이제 권리자란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상권자가 땅을 빌려서 세 가지죠. 아까 그 의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작물은요. 우리 시험에 공작물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탑 다 아시죠? 한국전력 등이 송전선을 보내려고 남의 땅에 산에 많죠. 남의 산에 철탑을 세웁니다. 그게 지상권 설정하고 철탑을 하고 또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저는 고속도로 변입니다. 대부분이 이 광고가 여기도 광고판 있죠. 광고탑 이런 시내에 있는 거 말고요. 외곽에 저 고속도로 타고 가면 여기 바로 여러분 나가면 고속도로 쭉 타고 서울까지 가보면 수많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슨 그 기업 이런들이 설치해 놓은 광고판 이게 전부 남의 땅에 자기 땅 아니죠. 남의 땅에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여기다가 뭐를 설정합니다. 지상권. 건물 옥상에도 있는데 이런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탑 있죠. 이런 거는 임대를 합니다. 건물 옥상을. 건물 옥상에. 서장훈이 그 빌딩 2개 중에요. 하나가 서초동에 있는 그게 옥상에 무슨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옥상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1년에 임대료가 2억이래요. 옥상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산다, 그죠? 서장훈이 빌딩이, 서장훈이 보고 자꾸 뭐라 하냐면 그 언론에서 그 부동산 업자들이 착한 임대인이라고 세를 좀 적게 받아요. 서장훈이가 세를 그 다른 옆에보다 적게 받는다고 그 임차인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옥상을 이것도 어디 누구한테 줬대요, 참. 그 위탁을 그 광고업자들 선정하고 그 돈 받아오라고. 요거 1년에 2억 가까이 받는데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업자들이 말하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신봉 노타리 여기 딱 돌아가면 신봉 노타리 도는 거기에 이제 어떤 큰 우리 건물처럼 큰 빌딩 옥상에 이 광고하면 그 효과가 크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요게 뭐 2억 받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 한 2억 가까이 간답니다. 1년에 받는 게. 자, 그거는 옥상을 임대하는 거고 여기는 토지를 이제 지상권 설정해서 광고탑 설치하고 수목. 이게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죠. 이걸 민법에서는 여러분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랬지만 소유하려고 지상권 설정한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지상물 이거를 이제 소유하려고 지상권 설정하는데 그죠? 거기 목적 보세요, 여러분. 권리자란에 목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그냥 건물 소유라고 안 쓰고요. 구조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입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 뭘 소유하려고. 근데 자꾸요. 민법에서도 목적 이런 말 잘 나오는데 하여튼 목적 나오거든. 내용. 왜 지상권을 설정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게 목적입니다. 뭘 소유하려고. 민법 시간에 배우죠. 뭐를 소유하려고 하느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소유고 범위는 남서쪽 500제곱미터라고 이걸 빌렸으니까 이거 우리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지상권 설정할 때 토지 전부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를 토지 전부 일부 다 되는데 여기 이 범위는 전부냐 일부냐를 쓰는 건데 남서쪽 500제곱미터라고 써졌으니까 여러분 전부를 빌린 겁니까? 일부를 빌린 겁니까? 일부를 빌린 거고요. 토지를 빌릴 때 전부 빌릴 수도 있고 뭐를 빌릴 수도 있다. 일부.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용의권은 존속 기간이 2019년 2월 3일부터 30년. 민법 시간에 배우죠. 경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려면 최단 기간 얼마 해야 되고 30년. 기타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무슨 기간이죠 이게? 최단 기간. 치료는 월 30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취급 시기는 매월 말일날 주기로 했고 지상권자가 김민주라고 써졌습니다. 지상 설정자는요. 여러분 여기는 얼구죠. 이제 얼구인데 설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자는 갑구에 있고 여기는 얼구니까 지상권자 적어졌고 맨 밑에 줄에 지상권자 김민주의 주민번호 주소 적고 맨 밑에 줄에 도면 편철장 3책 7면에 이 도면이 편철되어 있는데 무슨 도면이냐? 여러분 나중에 지상권 등 여기부터 이제 용의권, 지상권 등 설정할 때 일부죠. 아까 범위가 그 일부에 설정할 때는 도면을 내야 됩니다. 도면. 어디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고 도면을 내서 요걸 이제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뭐 아주 상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토지 등의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뭐를 내라 등기할 때 도면을 내면 이게 거기 보세요. 3책 7면에 이 도면이 편철되어 있다는 뜻인데 시험에는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저기 그림 보면서 여러분 지상권 등 용의권 설정할 때 일부의 토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때는 일부를 표시한 뭐를 내라? 도면. 요것만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리고 지상권이 이제 넘어가서 이전 1의 1로. 자, 여러분 이제 다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이건 이제 여기부터는 얼구에 있는 지상권 등 여기부터 이제 얼구상 권리 이전은 언제나 무슨 등기합니다. 부기.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시간 앞에까지 갑구에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갑구에서 소유권이 1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1에서 1의 1로 갑니까? 2로 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2로. 그건 다 알고 있죠. 2에서 3으로. 자, 들어보세요.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갑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주등기. 얼구에 있죠. 얼구. 여기 지금 얼구입니다. 여러분은. 얼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부기입니다. 그건 부기등기로 한다. 지상권 이전해 놓고 원인란에 계약 앞에요. 원인란이고 계약 앞에 양도 쓰십시오. 양도 계약. 지상권 양도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상권자가 조배교. 근데 실무적으로 말하면요. 앞에 있죠. 이제 지상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민주 지상권자 김민주는 요렇게 실선을 그어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김민주 거기다가 실선을 그어 가지고 김민주를 지웁니다. 김민주만 지워요. 그 뭐 주민번호 요거까지. 근데 김민주가 누구한테 지상권을 넘겼습니다. 조배교. 지상권 양도죠, 양도. 그래서 지상권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 지상권자가 김민주가 아니고 조배교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고 자 여러분 이제 민법 제가 오늘 대부분 왜 민법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까지 그죠? 뭐 이제 작년에 우리 민계공 뭐 중개사법 이런 과목들은 작년 11월 12월에도 좀 했고 이제 올해부터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기초 입문했고 그죠?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상권 이거를요 민법 조문하고 판례 등등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오시면은 제가 등기 요렇게 등기하는 거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요 내용도 있죠. 그 앞에 설명 내용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설명 내용 이거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한 페이지로 그냥 압축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오늘은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 이야기입니다. 지상권 그 아까 양도 지상권 이전에 제가 이거 쓰라고 그랬죠. 양도 계약. 근데 지상권 양도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설명 듣고 여러분 나중에 민법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지상권 양도는 지상권자의 민법 조문에 판례 이제 조문하고 판례 민법 뭐 강의 제가 민법 여기는 우리 장진종 교수가 하지만 민법은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된다. 그죠? 민법은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온다. 두 가지만. 그게 조문. 민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뭐만 나온다? 판례. 조문하고 판례. 조문에 민법 조문에 없는 거는 뭐로 나온다? 판례로. 그죠? 그러면 판례 공부하기 전에 뭐 판례라고 해봐야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있는 그 판례들이 대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없는 판례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한두 개입니다. 한두 개. 대부분 이제 시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조문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민법 조문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뭐 책에도 조문 다 있고 이 책 안에 아까 이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구분 지상권이 바로 밑에 여러분 책에 보세요. 구분 지상권 그 의 있죠. 의. 그 민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보십시오. 구분 지상권이 뭐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려고 토지 지하나 지상에 공간에 그 공간이 여러분 공간이 뭔지
설명드립니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거기 이게 조문입니다. 민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하는 지하 여러분 보세요. 지하 5m부터 10m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상 뭐 10m부터 20m 이게 구분 지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구분 지상권이 왜 들어오게 됐냐? 이건 처음에 없었습니다. 민법 처음 만들 때는 70년대에 구분 지상권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냐? 지하철 우리 울산에는 없지만 서울 부산에 남의 땅 밑으로 남의 땅 지하로 지하철이 건설되려면 뭐를 설정해야 됩니다.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시상에는 고가도로입니다. 고가철도도 있지만 7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에 고가도로가 들어오기 시작. 우리 신복 로타리 지나가는 고가도로 있죠. 그건 도로 위로 가는 거고 남의 땅 위로 고가도로 10m부터 20m 사이에 고가도로나 KTX 여기 울산 지나가는 KTX 고가철도 있죠. 고가철도가 내 밭 위로 고가철도가 지나가려면 뭐를 설정해야 됩니다. 구분 지상권. 이게 민법 조문입니다. 민법 조문. 근데 조문부터 먼저 이해하고 조문에 없는 거는 뭐로 한다? 판례. 그럼 아까 제가요. 민법 조문에는 지상권은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그 미만으로는 못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조문에는 최장기간은 민법 조문에는 최장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100년을 해도 되고 200년을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자 제가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가면 민법 시험에도 나오죠. 최단기간만 제한이 있고 민법에 최장기간은 없다. 제한이. 100년 해도 된다. 땅 빌려주면서 저 사람이 땅 주인이 100년 빌려줬다. 그러면 후손들이 등기부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100년을 빌려주고 가버렸어요. 땅을. 지금 56년째라 올해가. 내가 이거 죽어도 땅을 이용 못하네 나는. 그죠? 땅은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100년을 빌려줬어요. 그죠? 200년을 빌려주고 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판례가 여러분 그러면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로 할 수 있는가? 영구적으로. 그죠? 법에 있다 없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다. 민법 공부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민법 조문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정이. 그럼 판례다 이제 판례. 영구적으로 하고 갔다. 여러분 등기부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영구적으로 빌려주고 가버렸어요. 그럼 후손들이 이용해 못해요. 땅 갖고 있으나 세는 받지만 여러분 어쩌네 우리 수강생이 한국전력이 산에 이거 자기 산인데 내 산에 한국전력이 송전선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철탑을 세우잖아요. 내 산에 이런 식으로 철탑을 세울 때 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있다고 했다? 판례가. 민법 시험에 그게 구분지상권 원래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인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가 있다. 근데 앞전에 여기 우리 강의 다니다가 여러분 한국전력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국전력 울산지사에 오셔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쓰시고 지료 받아가시라고. 근데 이거 안 쓰면요. 계약서 안 쓰고 버티면 수용해버립니다. 한국전력이. 앞전에 밀양 송전탑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밀양 송전탑이 우리 뒷동네로 우리 마을 뒷산에 뒷동네 그 야산에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요. 요 뒷동네 요 산으로
아주 고압, 뭐 12,000볼트 이런 고압선이 지나가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니 왜 우리 동네로 가냐고, 더 뒷동네로 가라고. 그래서 이거 못하게 그 동네 주민들이 데모한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이야 모르죠. 근데 이제 제3자 민주노총이 오고 해가지고 이제 데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이요. 그 저 미랑 잘 알지만 이 마을이요. 지금도요. 딱 반 쪼개져 가지고요. 마을이 쪼개진 게 아니고 마을 사람이 보상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만나서 인사도 안 한대요. 진짜 이 동네 완전히 양분돼 버렸어요.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만나면 인사도 안 한대요. 다 양분돼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설치했잖아요. 사실은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서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주고 전기세, 이 동네 전기세 무료예요. 고리 동네 저 전기세 무료인 거 아시죠? 아니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들어올 때 그 동네 전부 전기세 무료잖아요. 지금 평생이. 고리로 이사 가보세요. 전기 마음대로 써요. 그 동네 전기세 무료예요. 그렇게 주고 다 뭐 시설해주고 하면서 고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원자력, 고리 원자력이. 그래서 딱 양분된 거예요. 이 동네가. 근데 송전탑이 지금 다른 저 전라도 어디 하고 이 고압선이 들어오니까요. 마을에 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제 아직도 뭐 그 원인 규명이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핸드폰 저거 전자파 엄청 나오잖아요. 저거 핸드폰 오래 쓰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뇌 기능도 파괴되고 저 전자파 때문에 저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핸드폰 저게 그 전자레인지도 가까이 애들한테 가까이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막 거기 뭐 넣어놓고 데피지나 안 데피지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못 보게 하잖아요. 2m 이상 떨어지라고. 그 전자레인지가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떨어뜨려 가지고 하더만. 그죠? 안 좋다고. 이 떨어뜨려 가지고 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이리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송전탑이 들어오는데 앞전에 우리 수강생이 50년 계약합니다. 50년씩. 50년 계약하는데 50년 치료를 한꺼번에 줘요. 일시불로 50만 원. 50년 아니 이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 쪽에 여기 땅 이거 그 이 산 주인이라도 소유자라도 이 산 주인 이거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논이나 과수원에 철탑 들어온다면 그건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논이나 과수원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산 중턱이나 이 꼭대기 해박 500m 그러면 해발 500m에 들어오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고 50년치 한 번에 준다니까 50만 원을요? 그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해 나. 한국전력 한전 나 안 해. 알았습니다 해놓고 수용해 버린다니까요. 수용을 해버린다. 수용. 이 땅을 한국전력이 수용을 해버려요. 밀양에서 아무리 반대도 들어왔잖아요. 송전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 주민들 반대도 안 돼요. 이거는 국가 사업이라. 그러면 이거 설치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 동네 전기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들 전기 끊어. 누구도 전기 못 쓰게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50년에 50만 원 받아요.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수용해버린다. 이 땅을 한국전력이 사업은 이미 이게 여러분 이 철탑 세우는 사업 계획이 도시계획처럼 딱 결정돼 있으면 수용해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탑을 세울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여러분 민법에 지상권 양도는 지상권자의 자유다. 그러면 설정자가 양도 금지. 땅 주인이 계약서 쓸 때 지상권자한테 야야 봐라. 너 내 동의 없이 지상권 양도하거나 아니면은 지상권도 저당 잡히니까 나중에 나오죠. 지상권도 저당 잡을 수 있으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다. 그죠? 이 특약을 맺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지상권, 여러분 민법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십시오. 지상권 조문 마지막에 가면 민법에 규정된 지상권에 관한 내용보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편면적 강행 규정. 누구한테 불리하게 하면? 지상권자. 이거 서면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지상권 계약서 쓸 때 특약,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허락 없이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서면서 뭐다고요? 무효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무효를 많이 써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뭐다? 무효다. 잘 아시네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무효예요. 왜? 이혼의 자유가 있다. 누구나. 이혼할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된다. 그게 법원의 판례예요. 여러분 판례 공부하면서 우리 시험 위주지만 저도 법원의 판례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판례를 놓고도 여러분 형사 판례도 있고 민사 판례도 있지만 아니 저도 공부할 때 아니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쓰는 각서가 무효라니까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럼 둘이 만나서 결혼할 때 우리 이혼하지 말고 오래 살자. 그죠? 그럼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판례예요.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법하고 우리 시험에는요. 지상권 양도 자유 이런 이야기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도하고 이전해갈 때 부기등기 한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역권 있죠, 여러분.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종합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요 그림 그대로 두시고 지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설명 들어갑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